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우리가 스마트 캐스트를 이용해서 자료형 변환을 해봤고, 그리고 연산을 했을 때는 컴파일러가 is하고 이 long 타입이 num 타입이 플로트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라는 점, 그러니까 연산을 하면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더라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죠? 그리고 is에 대한 내용들도 좀 살펴봤고요. 그죠? 예, is가 이렇게 any형으로 최상위 클래스인 any형으로 선언이 되었을 때는 얘가 is가 스트링형으로 바꿔주는 스마트 캐스트가 이루어진다는 사실까지 알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as라는 거 하고 as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클릭을 해서 new에서 코틀린 해서 이그잼 02로 만들어 주도록 하죠. 그리고 나서 자, 우리가 as로도 스마트 캐스트를 할 수가 있다. 근데 is와 as의 차이점은 as 같은 경우는 as는 만약에 형 변환이 가능하지 아니하면 뭡니까? 예외를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발생시킨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as에 대한 예제를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서 제가 메인을 하고 탭키를 눌러서 자 봅니다. 빠 해서요. 여기에다가 X에다가 제가 문자열로 대한민국 이렇게 쳤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빠 해서 X를 Y라고 합시다. Y라고 적고 여기에다가는 제가 이제 int 타입의 null까지 허용하는 타입이죠. 그죠? 그리고 나서 얘를 캐스팅이 실패가 되면 x as 하고 물음표를 쳐서 그죠? 그리고 int 그래서 이 내용은 즉슨 다시 말해서 캐스팅 실패 시 우리가 null로 초기화를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예외가 발생 안 하겠죠. 그죠? 맞잖아요?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y 값을 가지고 그죠? if 해서 y가 예를 들어 null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얘는 이제 null까지 허용하는 타입인 int 물음표 타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null이면 뭐 print ln 해서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우리가 y는 null입니다 이렇게 바꾸고,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해서 else 구문을 쓸게요. else 해서 print ln 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y는 달러 해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y 값을 넣어주면 y 값이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y입니다 라고 나오겠죠. 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내가 지금 보시다시피 대한민국으로 적어 놓고 x 값을 그리고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는데 s가 int로 되느냐 확인을 해봅시다.
실행을 아이고 이게 아니죠. 이거는 앞에서 했던 거죠. 다시요. 자, 컨트롤 Alt Shift F10 눌러서 맨 위에 거죠. 예. 그러니까 y는 null입니다 라고. 왜? 얘는 int가 아니고 x는 int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얘는 null 값을 허용할 수 있으니까 null이라고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에 대한민국을 적지 않고 12를 적었다.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실행을 해보면 else 값이 출력돼서 12입니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죠? 예. 그런데 내가 여기서 이거를 그대로 다시 대한민국 이렇게 했어요. 그죠? 했는데 여기에다가 내가 발해서 Z를 하나 선언해 가지고 얘를 내가 뭡니까? 예외를 발생을 시킨다고 얘기했잖아요. 얘는 캐스팅을 실패를 하면.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가 뭡니까? 여기에서 내가 이 부분을 만약에 y의 값을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int 타입으로 이렇게 선언을 하고 여기에다가 z에다가 제가 뭡니까? 캐스팅이 안 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캐스팅이 안 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이거를 z를 넣고 여기에다가 내가 int라고 넣고 as 그죠? as 하고 여기에다가 그냥 int로 이렇게 as라고 이렇게 넣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as라고 넣고 여기에다가 뭡니까? 저기 x 값을 우리가 요렇게 x 하고 as 하고 그 다음에 뭘 넣습니까? as 하고 여기에다가 string이라고 이렇게 타입을 넣어보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안 된다라고 나와요. 맞죠? 여기에서 지금 안 된다라고 나오는데, 자, 우리가 바에서 이렇게 x의 스트링, 이 스트링을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대입을 해야겠죠? 예, 이렇게 돼 있으면. 그래서 이렇게 대입을 했어요. 그러면 둘 다 지금 스트링이에요. 그죠? 예.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뭡니까? z에다가 10을 넣었어요. 그럼 이거 안 들어가겠죠? 왜? 스트링 타입이니까. 그죠? 스트링 타입이기 때문에 안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실행을 하면 어떻게 돼요? 예외가 발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integer literal code not conform 그죠? to the expected type string 타입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왜? 자, 이거를 x로 두고 x에다가 이거를 내가 int로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예외가 발생해요. 그죠? 맞습니까? 근데 이거를 내가 물음표로 주고 그리고 x도 int 타입으로 물음표를 줬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위에는 x를 제가 하나 선언해 놨기 때문에 이걸 z로 두고 그죠? 이렇게 되면 이거는 문제가 될 일이 없죠. 그죠? 그리고 z에다가 역시 null 값을 대입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음표 타입이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러한 예외를 우리가 발생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와 같이 z에다가 int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y가 as 하고 물음표가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물음표 하고 여기에서 캐스팅이 실패가 되면 0으로 초기화를
하겠노라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그죠? 예. 이게 바로 우리가 뭡니까? 캐스팅 실패 시 0으로 초기화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도 역시 우리가 if에서 z가 이꼴 널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코드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캐스팅 실패할 때 익셉션이 발생을 하니까 그죠? 그래서 프린트 ln 해서 여기에다가 z는 널입니다 이렇게 적어주고, 아니라면 else 해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프린트 ln 해서 여기서 z는 달러 그죠? 달러 해서 z 그죠? z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스마트 캐스트를 하는데 x 값이 현재 요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as int x가 지금 대한민국 스트링 타입인데 이거를 z로 스마트 캐스트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걸 내가 이렇게 죽였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F10을 이용을 해서 실행을 딱 해봤어요. 해보니까 자, Y는 널이면 Z는 널이라고 나왔고, 내가 여기에 널이 나오면 캐스팅이 안되면 여기에다가 0을 이렇게 대입을 시켜주면, 자, 이 값은 이제 널이 아니기 때문에 뭐예요? Z는 0입니다 라고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예. 그래서 뭐 자료형 변환의 방법이 뭐 as도 있고 is도 있고 if else를 이용하는 것도 있고 등등이 있는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서 자료형 변환을 할 때는 뭐 is를 통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확인을 해보는 게 안 좋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예. 물론 뭐 그냥 대입만 가능을 하게끔 이렇게 하면 스마트 캐스트가 돼서 변환이 되지만은,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뭡니까? 이렇게 자료형을 확인할 때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is를 통해서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좋겠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as에 의한 스마트 캐스트, 근데 얘는 캐스트가 되지 않으면 에러가 바로 뜬다라는 거, 그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묵시적 변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묵시적 변환. 자, 묵시적 변환이라는 게 뭐였었어요? 우리가 any형은 뭐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자료형이 딱히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 우리가 사용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개념만 살펴보고 가죠. 나중에 우리가 이제 객체 지형 프로그래밍에 들어가면 어차피 자바의 오브젝트 클래스를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했듯이 얘도 any형도 따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단지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변수와 자료형 그리고 연산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만 지금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코틀린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any형은 뭐예요? 모든 클래스의
뿌리라고 했죠. 뿌리다라고 했어요. 맞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래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int나 혹은 string, 그죠? 이러한, 그리고 사용자가 직접 만든 클래스, 직접 만든 클래스조차도 뭐 any형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자식 클래스이다. 제가 그랬죠? 부모 클래스라고 하면 자식 클래스로 대응을 하시면 되고, 슈퍼 클래스라고 하면 서브 클래스라고 대응을 하시면 되고, 조상 클래스라면 자선 클래스로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게 다 같은 말이니까. 그래서 같이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여러 서적을 만약에 보게 되면 헷갈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any는 뭐예요? any는 바로 뭡니까? 뭐죠? 코틀린의 모든 클래스의 모든 클래스에서의 슈퍼 클래스가 되는 거죠. 그죠? 슈퍼 클래스, 뭐 아니면 조상 클래스, 뭐 부모 클래스 이렇게 하셔도 돼요. 모든 최상위 클래스에서 최상위 클래스인 슈퍼 클래스이다라는 거예요. 슈퍼 클래스를 가진다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예. 그리고 나서 얘는 자바의 오브젝트 클래스가 자바의 최상 클래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any형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을 지니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any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위에서도 우리가 해봤듯이 any형은 무엇이든 다 될 수가 있어요.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스마트 캐스트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알겠죠? 언제든 필요한 뭐 자료형으로 변환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여기에다가 쳐보면 빠 해서 여기에다가 num이라고 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내가 any라고 줬어요. 그리고 나서 1로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num에 갖다 대보면 얘는 자 Ctrl Alt P를 눌러보면 num n이라고 나와요. 맞죠? 예. n이라고 나와요. 지금 현재 n이니까. 그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프린트 ln을 해서 여기에다가 뭐 num, 그죠? num의 값이 뭐냐 이렇게 해서 달러하고 뭡니까? 달러하고 num을 이렇게 적어주고, 그리고 데이터 타입은 뭐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찍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하고 데이터 타입은 뭐냐 해서 달러를 하고, 자 이렇게 해서 뭡니까? num.java 클래스 해서 이렇게 데이터 타입을 찍어봐요. 그래서 Ctrl Alt Shift F10을 눌러서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여기에서 아하 뭐가 띄고 있다. 섹션 05 exam 펑션 섹션 exam 요게 있군요. 네. 요거를 지우도록 하고요.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해주도록 하죠. 자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자 이와 같이 얘는
인티저로 나오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또한 다시 우리가 여기에다가 num에다가 내가 여기에다가 뭡니까 20L 이렇게 롱 타입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바꿨어요.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해보면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자, 어떻게 됐어요? 롱으로 이제 데이터 타입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다시 num에다가 내가 이번에는 true를 한번 넣어 볼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이거 복사해서 이걸 갖다 붙였어요. 그러면 실행을 해 보면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불린 타입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예.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num에다가 내가 이번에는 10.7 이렇게 넣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갖다 붙였어요.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자, 이와 같이 나왔고,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다가 위에 가서 제가 이거를 좀 지우고 여기다가 이렇게 주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내가 클래스 하나를 선언해서 클래스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뭡니까 A라고 하나 만들어 볼게요. 알겠죠? 자, 요렇게만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 놓고 나는 여기에다가 num에다가 U 해서 A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U를 쓰지 않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내가 이거를 대입을 한번 해보죠. 그래서 실행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F10을 이용을 해 봤습니다.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num의 값은 이거는 우리가 객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스택과 힙이 있다면 얘 같은 경우는 num이 여기 있죠. 그리고 A에 아직 아무것도 우리가 없지만 요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 주소를 들고 있다고 했어요. 그죠? 이거는 지금 제가 그냥 일부러 만든 user define 클래스예요. 그래서 보니까 num을 찍으면 당연히 주소 값이 나오겠죠. 섹션 05 exam 01에 A라는 클래스인데 이 뒤에 보면 16진수로 그죠? 이렇게 나오고 타입은 자바 클래스를 찍어 보니까 클래스 섹션 05에 exam 01에 A다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또 아울러 내가 여기에다가 펑션 펀을 만들어서 내가 체크라고 만약에 한 개를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고 여기에다가 내가 이렇게만 했다 예를 들어서 그죠? 그리고 나서 이거는 아시다시피 사용자 정의 클래스를 대입하니 num 값이 주소가 나오는 게 당연하죠. 주소가 나오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두실 거는 여기에다가 점해서 자바 클래스 하고 simple 아이고 왜 이럽니까 해서 simple name을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실행을 한번 해보면 여기에 심플 네임 하니까 아하 앞에 클래스 뭐 이런 거 뭐 이거 클래스가 클래스 타입이다 뭐 이런 것들 안 나오고 자바 클래스
클래스에 있는 이름만 딱 출력을 아주 심플하게 해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동시에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심플 네임을 씌우고, 아니면 또 점 네임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한번 해보고, 그리고 다시 이거 복사해서 이번에는 그냥 자바 클래스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넣어주면 이렇게, 아이고, 예,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죠. 맞나요? 예. A, 이거는 심플 네임을 하니까 얘는 섹션 05 클래스까지 나오고, 이거는 그죠? 그리고 얘는 그냥 단순하게 이름만 표시를 하고, 얘는 클래스 이름만 딱 표시를 하게 만들어 준다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펑션을 이렇게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 놓고 내가 num에다가 이번에는 체크라는 놈을 이렇게 대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함수를, 그죠? 함수를 변수에 대입을 한 거예요. n이형에다가, 그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에다가 갖다 붙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 타입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자, 어떻게 나오는지 봅시다. 자, num이 뭐예요? 코틀린 유닛이라고 나오고요. 타입은 역시 클래스 코틀린 유닛이라고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똑같이 이거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붙여 봤어요. 하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드니까 유닛이라고, 그러니까 코틀린에서 사용하는 유닛이라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int 값을, 여기에다가 내가 int x를 받는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리고 나서 return을 하는데 x 곱하기 x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매개 변수 한 개 들어왔으니까 여기에 매개 변수를 한 개 10을 한번 대입을 해 볼게요. 아시겠죠? 예. 왜 여기에는 10이 들어가지가 않죠? int 하고 넣어도 안 되고. 자, 10을 우리가 넣었을 때 문제가 되네요. 네, 제가 잠깐 실수를 했네요. 자, 이거는 자바 할 때 이렇게 쓰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자, x를 먼저 주고요. 그 다음에 이 타입이 int라는 걸 주고, 그리고 체크라는 함수가 이제 활성화가 됐죠. 근데 return 값이 있단 말이에요. return 값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내가 return 값도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돼요. any형을 지정을 하면 뭐 어차피 다 받아들이니까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내가 int 타입으로 return 타입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코틀린의 함수입니다. 이게 나중에 우리가 디테일하게 할 거니까 일단은 자, 이 10을 여기에다가 대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함수답게 만들어 놓고 실행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죠.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num이라는 값은 함수 호출로 인해서 100이 됐고요. 그죠? num의 타입은 이제 자바 클래스 중에서 int 타입이 됐죠. 맞나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함수를 변수에 대입을 한다던가, 아니면 user define 사용자 정의 클래스를 대입을 하니까 any형은 모든 것을 다 받아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용을 이렇게 자료형 변환을 할 때 여러분들이 쓰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함수형이나 아니면 user define 이 부분 사용자 정의 클래스는 아직 여러분들은 몰라도 돼요. 알겠죠? 그냥 윗부분 요 부분만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고 이제 사용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으면 되겠죠. 이해하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나중에 애니형을 배우고 클래스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함수도 이제 배울 거고 하니까 그거를 이제 미리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알겠죠? 예. 무슨 내용인지 좀 이해 가시죠? 그죠? 예, 이거는 그냥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용자 정의 클래스 A를 만들었다. 뭐 이렇게 제가 그냥 한 거예요. 그래서 edge로 스마트 캐스트를 할 수가 있지만 똑바르게 형변환이 안 되면 예외가 발생이 되는 거 봤고요. 그리고 캐스팅 실패 시에 우리가 널로 초기화를 하고 싶다면 당연히 여기에 물음표가 오고 여기에도 물음표가 와도 되죠. 그죠? 예. 근데 edge에다가 물음표만 적어도 상관은 없다라는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내가 만약에 캐스팅 실패 시에 콜론을 하나 더 붙여서 여기에 값을 주면 내가 0으로 초기화를 하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고, 그리고 묵시적 변화는 우리가 any형은 뭐예요? 모든 클래스의 최고 조상 클래스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어떻다? 어떠한 형을 어떠한 데이터 타입이든지 간에 다 받아주겠다. 이 뜻을 지금 의미를 하고 있죠. 아시겠죠? 예, 나머지 사용자 정의 클래스나 함수를 이렇게 대입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그냥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예,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하고 뭡니까? 캐스팅하는 방법 등 방법이나 그리고 이제 애니형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애니형을 통해서 우리가 묵시적으로 이제 우리가 변환을 하는 그러한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물론 요거까지 추가를 좀 해서 했지만 요거는 아직까지는 이해를 안 하셔도 된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고 넘어가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자, 요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론 시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강의 들어주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